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부터 시작된 굵은 눈발이 오늘도 계속되면서 태안 등 충남 서해안에는 최대 10cm 가까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밤사이 영하권의 날씨가 예고돼 빙판길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비상이 켜졌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대전 둔산동 은하순회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전의 눈발은 거의 그쳐있는 상태입니다. 퇴근 시간대는 지났지만 쌓여있는 눈이 얼어붙어 도로는 여전히 미끄러운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에 많은 눈을 쏟아낸 눈구름이 현재는 대전과 계룡, 금산 등 충남 내륙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번 눈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을 쏟아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눈의 양은 태안 9.4, 보령삽시도 7.1, 서산 6.7, 천안선거 3.7, 대전 0.6cm 등입니다. 많은 눈이 내린 태안과 서산 등은 어제부터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수백 톤의 제설제를 뿌리는 등 제설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눈으로 인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과 계룡, 논산 등엔 오늘 밤까지, 금산에는 내일 새벽까지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도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 출근 시간대 빙판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 운행 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겠습니다. 쌓인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파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육박하고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둔산동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킨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 현직 직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두세 배의 연봉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기술적인 가치나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린 건데요. 현대판 매국노가 따로 없는 이들의 범행으로 협력업체들의 피해만 최소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웨이퍼에 연마제를 흘려주면서 연마 패드를 활용해 고속으로 회전시켜 표면의 미세한 요철을 평탄화하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 장기간의 연구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 제조 핵심 공정의 하나로 기술 경제적으로나 국가 안보적으로도 보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기술입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이 이런 기술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대기업 전 간부 55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임원 승진에 탈락하자 이듬해 중국 업체와 반도체 연마제 제조업을 동업하기로 약속한 뒤 또 다른 대기업과 중견 협력업체 연구원 등 5명을 더 끌어들여서 이들 3개사의 관련 기술들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수법으로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같은 국가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낸 겁니다. 여기엔 두세 배의 연봉 보장 조건이 붙었고 A씨 등 4명은 실제 사장급 등으로 중국 업체로 이직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가장 큰 유혹이라고 생각되고 그에 따른 연구원이나 직원들의 비밀에 대한 보안 의식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화 이전에 적발해서 추가 피해를 막았지만 이번 기술 유출로 협력업체 피해액만 따져도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유출을 받은 곳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기술 격차가 줄어듭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이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국정원 산하 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 핵심 기술 36건을 포함해 112건의 기술이 해외 유출됐고 피해 규모는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돼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무기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남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금 100돈을 빼앗아 무기수가 된 28살 A씨. A씨는 지난 2021년 공주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 어차피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이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4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전례를 찾기가 어렵고 교화의 가능성이 높을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법관으로서의 책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범행의 가치가 담한 다른 재소자 2명에게도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12년과 14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1심 판결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2심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아서 저 형이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건 2016년 GOP 총기 난사 임병장 사건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형은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명무실한 사형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징역형,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체되는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없게끔 범죄인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교도소에서 수감하도록. 현재 사형제 폐지는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3번째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형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감론을 박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충남 남부권 철도 교통망 개선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대전 신탄진과 계룡시 사이 35.4km 구간에 철로와 정거장 1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올해 착공해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수원역에서 논산역 구간의 철도를 개량하고 현재 서대전역이 종점인 용산역발 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하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도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월부터 대전과 인천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저녁 8시까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 학교가 시범 운영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20개의 학교가 참여하며 이 학교들은 저녁 8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또 정규 수업 시작 전인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아침 돌봄도 운영하는데 대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급하게 저녁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특정일에 이용하는 일시 돌봄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어떤 환경에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고속 사족 보행 로봇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사람도 걷기 어려운 모래사장을 초당 3m의 속도로 달리고 풀밭이나 육상 트랙, 에어 매트리스 등 바뀌는 지형도 스스로 인지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정찰이나 물류 운송 임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4개의 다리를 가진 로봇이 모래사장을 천천히 걷습니다. 잠시 뒤 로봇은 서서히 속도를 내더니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거침없이 달립니다. 카이스트 황보재민 교수팀이 개발한 사족 로봇 라이보입니다. 라이보는 풀밭과 육상 트랙처럼 단단한 땅에서는 물론 에어 매트리스, 모래사장 등 다양한 집안에서 자유롭게 작동합니다. 물렁한 곳이나 이렇게 발이 빠지는 곳에 가면 발을 더 높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지면에서는 발을 높이 들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동안 로봇은 장애물을 피하거나 계단을 내려가는 게 가능했지만 모래나 자갈 같은 곳은 바닥의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자세가 불안정해져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 AI 구현에 쓰이는 인공신경망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다리의 관절마다 부착된 12개의 센서가 지면을 밟을 때의 압력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통해 분석 예측해 행동하는 겁니다. 단단한 땅을 걷다가 모래밭에 가면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몇 발자국 디디면서 스스로 재빨리 상황을 인지하고 안정적으로 주행합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3시간 작동하며 로봇의 발이 완전히 잠기는 해변 모래사장에서도 초당 3.03m로 고속 보행이 되고 에어 매트리스에서는 초당 9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 인공신경망은 저희가 이제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면 그 인공신경망이 실제 로봇에 들어가서 이 로봇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사족 로봇은 군사용은 물론 물류 운송, 공장, 애완용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만큼 연구팀은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양산화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역 주류업체 맥키스 컴퍼니 조웅래 회장이 대한민국 한 바퀴 5,228km를 국내 처음으로 완주했습니다. 조 회장은 2021년 12월 3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동남 서해안과 DMZ길, 제주도 울릉도 등 코리아 둘레길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116일 동안 하루 평균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는 방식으로 518시간 57분 59초 만에 국토 경계 한 바퀴를 돌아 다시 통일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기록원이 대한민국 국토 경계 한 바퀴 최단 시간 완주 기록으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일부 승격을 이룬 대전 하나시티즌의 시즌 준비 상황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태국 전지훈련으로 전력 강화에 나섰는데 다음 달 홈 개막전 상대는 숙적인 강원FC입니다. 공교롭게도 강원과 같은 전지훈련장을 사용하게 되면서 훈련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리쬐는 태국의 햇볕 아래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들이 패스와 슛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벌써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극적인 승격을 이뤄낸 뒤 팀은 주장 조유민을 중심으로 더 끈끈해졌습니다. 주장인 유민이를 많이 도와서 또 저희가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경험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1부 리그에서의 현실적인 목표는 생존이지만 6위권 이내인 상위 스플릿에 안착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진출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화끈했던 공격적 축구색을 1부 리그에서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거기에 성공을 했을 때는 챔피언스 리그까지 나가는 게 목표고 꼭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 2월 26일 K리그 개막전 상대는 2021 시즌 승격의 문턱에서 좌절감을 안겨줬던 강원FC입니다. 당시 강원FC 소속 볼보이의 의도적 경기 지연 논란까지 불거지며 양팀의 감정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양팀이 태국 촌불이 같은 전지훈련장을 쓰게 됐습니다. 전력이 노출될까 대전은 연습 경기를 모두 취소하고 내부 동선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사실 누구랑 한다고 해도 뭐 신경전이나 그런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아무래도 강원이라는 팀과 대전이라는 팀의 그런 또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은 다음 달 거제 2차 전지훈련장에서 강원을 꺾을 비장의 무기를 갈고 닦는다는 계획입니다. 숙적 강원FC를 첫 상대로 마주하면서 적과의 동침이 돼버린 이곳 태국 전지훈련장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주민 42명이 구조되고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에선 달리던 승용차에서 난 불로 차량 뒷부분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수백억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부동산 법인 관계자 등 모두 5명을 구속한 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업자 등 2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수도권의 깡통 전세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 매물처럼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설계한 5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와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 2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모두 169명으로 고소한 피해자 기준 피해액은 330억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등교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다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를 무료로 치료해준 삼성 서울병원에 금산군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아동 5명 중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중상을 입었지만 외국인 가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돼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전해 들은 삼성 서울병원이 수술과 장기 치료를 무료로 도와줬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측은 감사패를 받으며 피해 어린이들이 완치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치료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대사랑에서 부산, 베트남, 중국, 인천을 잇는 새로운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됐습니다. 이 항로에는 최대 2,000대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선박인 써니 로터스가 오는 31일부터 2주에 한 차례씩 투입되며 이로써 대사랑의 컨테이너 정기 항로는 7개로 늘게 됐습니다. 서산시는 또 내년 대사랑에 국제 크루즈선을 띄우기 위해 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